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텃밭이라 가을 작물을 심기 위해 고추 1항을 벌써 마무리합니다. 끝물고추 마무리를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아래쪽에 달린 붉은 고추들은 이미 다 따냈으니까 아래쪽은 허전하고 위쪽에 계속해서 고추가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달린다고 해도 이제 9월로 접어들면서 날씨도 서늘해지고 하면 잘 붉어지지가 않습니다. 고추가 붉어지는 건 온도인데 더워야 붉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이 되면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서 붉어지지가 않고 7월과 8월에 붉은 고추를 많이 땁니다. 저는 이렇게 고추순도 먹고 다 잘랐습니다. 8월 말부터 이렇게 해서 먹기 시작하거든요. 고추도 풋고추도 따고 또 여린 순도 먹고, 이런 순들은 따서 데쳐서 나물로 해먹는 거죠. 이렇게 따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달려봤자 이렇게 따서 순으로 먹는 거죠. 고추순을 먹습니다. 부드러운 거. 이제 가을 작물들을 위해 제 고추는 설설하게 퇴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 걷어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뿌려 놓습니다. 여기는 남부지방이라 마늘을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심으면 되니까, 10월 초에 심을 거니까 마늘밭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이 9월 6일인데 9월달 들어서면서 마늘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텃밭에서는 여러 작물들을, 여름 작물들을 걷어내고 가을 작물을 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딱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두지를 못하고 걷어내고, 마늘 심을 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석회고 토를 줬기 때문에 빨리 녹아야 되거든요.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한병 뿌려 놓겠습니다. 석회고토 비료를 뿌리고 2주 후에나 퇴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고추를 뽑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석회고토를 뿌린 경우죠. 여기는 비닐 멀칭을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4일 전인가 제가 요 석회고토를 이미 뿌리고 물을 한번 줬거든요. 왜냐하면 마늘밭을 만들려면 맨 먼저 넣어야 되는 게 석회고토 비료거든요. 그래서 이 고추대를 다 걷어내고 석회고토 비료를 넣고 하면 좋은데, 지금 조금 달린 게 있고 좀 아깝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곧 걷어내긴 해야 되겠죠.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보고자 석회가 뿌려가지고 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석회를 뿌려놔서도 고추가 안 죽고 있습니다. 잎이 아직 싱싱하죠. 이게 고추순 나물무침인데 두 종류나 되고, 이건 풋고추 부각인데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한 끼 식사로 맛있게 먹습니다. 고추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지요. 멸치 볶음에도, 오뎅 볶음에도, 깻잎에도 이렇게 끝물고추를 마무리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 외에도 요리 채널이 아니라서 풋고추 활용은 많겠지요. 8월 말부터 먹을 만큼씩 조금 따와서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순을 잘라 먹고 나니까 그 달린 고추들이 좀 빨리 굵어진다는 느낌인데,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좀 그렇고, 고추순을 막 잘라 먹었죠. 이렇게 잘라 먹으니까 여기에 달렸던 고추들도 뭔가 모르게 좀 굵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여기 다 자르고 계속 이렇게 잘라 먹고 있거든요. 오늘만 자른 게 아니고 8월 말부터 계속 이렇게 잘라 먹고 있습니다. 또 끝물고추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고추대를 잘라 놓으면 달린 풋고추가 붉어지기도 하는데, 고추대를 잘랐죠. 고추대를 잘랐지 않습니까? 자르면 이 윗부분이 시들면서 이 달린 고추들이 이제 붉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 달린 고추들 제가 해봤는데 붉어진다고 해도
품질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그때 모습이 이랬습니다. 붉은 고추가 몇 개 보이긴 하지만 영 품질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또 환상박피를 하면 고추가 붉어진다고 해서 환상박피도 해 봤었는데 이렇습니다. 환상박피를 해놨는데 근데 이게 박피가 돼도 고추가 죽지를 않네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고추나무가 안 죽었거든요. 굵게 풋고추가 달려있고, 물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제가 목표로 하는 붉은 고추를 이미 오버 달성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마늘이나 양파밭 만드는 기간 동안만 놔두면서 계속해서 고추 순과 풋고추를 따먹고, 그래도 남으면 그냥 고추 액비 만드는 통 속으로 넣어버립니다. 여기가 고추 액비 만드는 통이거든요. 많이 사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줄기들은 조금 남아있고 잎은 다 녹아버린 것 같고, 고추 열매 고추들이 조금 보이고, 풋고추죠. 뭐 붉은 고추들도 못 먹는 것들은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또 선물됩니다. 다음 해에 사용하고 또 넣고 무한 반복입니다. 허허. 이렇게 만든 고추 액비는 고추에게만 줍니다. 고추에게 좋은 영양분들이 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물 줄 때 그냥 물과 희석해서 주는 거지요. 가을에 고추밭 정리할 때 해놨다가 내년 고추 재배할 때 선물됩니다. 물론 발효를 해야 되니까 여기 미생물도 넣고, 미생물이 분해를 해주는 거니까 미생물 정식을 위해서 당밀도 넣고 또 미생물도 넣고 합니다. 물론 장소적인 여유만 있다면 첫서리가 올 때까지 두시는 분들은 두면 될 테고요. 오늘이 9월 11일인데 지금도 비가 옵니다. 9월이라도 이게 잦은 비가 막 오고 하니까 9월이라도 탄저병이 옵니다. 이걸 계속 관리하기가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9월에 태풍이 한 번씩 오는 해가 있는데 태풍이 오고 나면은 탄저병이 더 확 번집니다. 9월 날씨인데도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까? 9월에도 보면 어떤 해에는 마치 장마처럼 비가 계속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9월에 탄저병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관리는 또 소홀하거든요. 이미 붉은 고추를 다 따버리기 때문에 벌레들도 많이 달라들고 관리가 잘 안 되죠. 붉은 고추가 된다고 해도 고추도 자잘하고 품질도 안 좋고 노력 대비 효과는 별로라서 저는 그냥 고추 끝마무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비록 조금 재배하는 텃밭 고추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고추 재배에서 제일 골치 아파하는 탄저병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래쪽은 다 땄고 위쪽에 이렇게 달리는데 좀 붉어지긴 하죠. 붉어지긴 합니다. 붉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풋고추들이 달리고 또 담배나방 들어간 흔적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담배나방 피해 외에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병 없이 깨끗합니다. 올해는 날씨가 괜찮아서인지 저뿐만 아니라 탄저병이 적은 듯 하긴 합니다. 그 외에 역병이나 청고병 등의 시드름병으로 해서 뽑아버리기도 하는데 저는 한 포기도 뽑아낸 것도 없이 제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오버하는 붉은 고추를 이미 다 땄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텃밭이라도 노력 없이 공짜로 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 고추 재배를 위해서 잠시 되돌아보면 저는 탄저병 예방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게 자담농법인 자담유황, 자담오일, 은행 열매를 주정에 추출한 것, 이 세 가지로 주로 방제를 했었는데도 탄저병이 없었습니다. 화학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고추 잎이나 풋고추를 자유롭게 따먹고 있는 거고요. 또 올해는 고추밭 두둑이 평두둑인데 평두둑이다 보니까 두 줄 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작년에는 좁은 일항에 한 줄 심기를 했었는데 작년 모습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한 줄 심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두 줄로 심으면 통풍이 잘 안 되고 하면 탄저병이 올 수도 있고 해서 두 줄 심기는 잘 하지 않는데 올해 저는 두 줄 심기를 했었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또 이런 털밭으로 되어 있는 평두둑이라 추비를 줄 때 1차까지는 포기와 포기 사이에 구멍을 내고 알갱이 비료를 줄 수 있었는데 추비를 줄 때 보통 좁은 두둑을 만들고 한 줄 심기를 할 때는 1차 추비는 요 포기와 포기 사이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주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런 털밭을 하다 보니까 2차 추비를 줄 때는 요 두둑에 줘야 되는데 2차 추비는 두둑 옆구리에 주고 이런 옆구리에 줄 수도 없고 또 3차 추비는 이런 부직포를 긋고 이 사이에 주거나 아니면 고랑에 주고 하는데 저는 이런 털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랑에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마늘 심을 때 사용하는 구멍 있는 비닐로 멀칭을 하고 정해진 시기에 추비가 아니라 그냥 앞에서 살펴본 고추 액비와 물에 잘 녹는 비료를 물에 녹여서 물비료를 수시로 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데 구멍을 통해서 물이 잘 들어가니까 또한 추비 겸 물을 줄 때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용 미생물을 무료로 얻어올 수 있어서 미생물도 함께 꾸준히 줬습니다. 또 이런 구멍이 있으니까 물 줄 때 편했고 한여름에는 날씨가 더울 때 토양의 열기를 빼낼 수 있어서 지온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었고요. 또 장마가 오거나 한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물들이 요 구멍 속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요 구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마에도 배수가 잘 되어서 토양이 과습되지 않고 토양 수분을 작물이 좋아하는 정도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추 줄기 유인을 할 때에도 평두둑에 두 줄 심기를 했기 때문에 그물망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가지를 그물 사이를 해서 벌려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가지를 벌리면 여기도 벌려놨고 여기도 지금 벌려놨죠. 요 가지를 옆으로 벌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지가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가지가 연해서 이렇게 살짝 분리해서 그물에 끼우면 분리가 됩니다. 지금 요렇게 하고 있지만 요게 요렇게 위로 큽니다. 이게 6월 3일에 살펴보니까 그나마 가운데가 요렇게 좀 벌려진 모양이 되죠. 요 가운데가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벌려주니까 요렇게 벌리고 벌렸는데 요 가다가 요렇게 올라와 버렸죠. 그럼 요 위에서 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다. 이쪽으로 그물을 유인한다. 이쪽 그물을 이렇게 유인하면은 좀 더 가운데가 벌려줄 수가 있겠죠. 가운데를 벌려주면 장점이 뭐냐면은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니까 모든 가지나 잎에서 햇빛을 받기 때문에 골고루 잘 자라나는 거죠. 고추도 잘 굵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가운데를 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물망은 2단까지만 해놨었죠. 이제 위에 망까지 제가 쳤죠. 두 번째 망까지 쳤습니다. 오늘 방제 한번 했고 두 번째 망까지 쳤고 따라서 추비 주는 게 올해는 좀 특징이었고 유공비닐 멀칭, 고추 액비, 고추 액비가 고추에게는 제일 좋은 거죠. 20배 희석이 됩니다. 20배 희석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20배 희석입니다. 앞으로는 물을 줄 때 고추 액비를 계속 줄 겁니다. 미생물 사용, 보온용 흰색 부직포를 씌우고 남들보다 좀 일찍 4월 6일에 정식을 했는데 정식 때 모습은 이랬고요. 일찍 심으니 확실히 일찍 붉은 고추를 딸 수 있었는데 이게 7월 8일에 첫 붉은 고추를 딸 때 모습이거든요. 물론 재배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줬지만 딱히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고 고추 몇 포기 심어놓고
뭔 헛소리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몇천 포기 전문 농가에 잘 갖추어진 장비, 예를 들면 점적 호서, 스프링클러, 액비 자동 공급 장치 등등의 시설을 텃밭농은 갖출 수가 없으니까 가족이 먹을 정도만 하는 텃밭농은 저처럼 텃밭농의 채널이 더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전문농가의 채널을 시청하시던 자유이겠지만요. 지금까지 노지 텃밭고추 재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